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이재준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연합회 차충근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연합회 최순년 교육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발표 및 토론자로 나온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혜원 학생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일고등학교 2학년 이기태 학생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고등학교 2학년 문지은 학생 참석했습니다.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윤지원 학생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고등학교 1학년 김준민 학생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자 중 유일한 중학생입니다. 화암중학교 1학년 박성현 학생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GP문화환경 보호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와 중부일부가 후원하는 제1 친환경교육 방송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본연합회 차충근 상임대표의 토론회 준비 과정과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날 우리는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무분별한 산업 개발을 함으로써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어 전 세계 인간에게 질병과 사망으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GP 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에서는 친환경 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본 연합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 학생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 언론사와 같이 재해 대비 예방, 친환경 방송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굳게 다지며 매년 지속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맞아 귀하신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경수도, 수원의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주시는 이재준 부시장님의 토론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재준입니다. 제가 수원시의 안전과 또 재해, 재난 이런 걸 총괄합니다. 환경 정책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쭉 행정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학생들과 이런 환경 교육, 재해 관련되는 환경 교육, 친환경 교육 토론회를 개최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환경교육도시로 이미 3년 전에 선언을 했어요. 3년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계층까지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수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주재하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재해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뜻있습니다. 지난번 파리에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식을 체결했죠. 그럼 많이 들으셨다. 뭐 올해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거슬러 보면 20여 년 전부터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지구의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에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WSSD 회의, 또 몇 년 전이었죠? 2012년에 또 리우 환경을 다시 20년 만에 재조명한다 그래서 브라질의 국가 정상들이 다시 모여서
말에 다시 또 회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다 참석을 해서 우리 환경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를 모두 관찰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비교적 재난이 좀 덜 없는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지형적, 지리적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GP 같은 단체들, 환경교육원의 또 최순현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시민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또 수원을 환경적으로 잘 가자, 환경수도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의지가 잘 모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재난과 관련된 친환경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토론하셔서 오늘 좋은 토론회를 성과를 만드시고 그 성과를 여러분 동료 친구들한테 또 널리 전파하시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우리 시 환경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원은 친환경 환경수도를 선언하고 있지만 또 근저에는 거버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시민 참여이죠. 오늘 좋은 토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실 본연합회 최순현 교육원 이사장님의 발표와 학생들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물과 공기와 토양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오염이 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병들면 바로 우리가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줘야 합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데 개도국이 동참하도록 기술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 토론에도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 재해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환경 지도자 양성과 또한 학생들이 직접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 문제점과 해결점을 토론하여 환경의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1997년 환경지킴이로 창립하여 지금까지 학생들과 함께 오염된 하천 청결, 생태 보존 관련 체험활동, 기업인과 함께하는 하천 주변 쓰레기 줍기, 해안반도의 기름 유출 제거 작업, 해풍 곰파스 수해 복구 등 각종 재해에 따른 봉사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우리 활동 실적을 보면 녹색환경문화 대축제 및 녹색자연환경 생태교육 초중고생 3,400명, 단체 회원 1,200명, 대한민국 청소년 환경문화재 학생 및 시민 14,500여 명, 녹색사회 만들기를 위한 경기도 내 나무 3,000그루 심기 운동 학생 700여 명, 단체 회원 300여 명 등 그 외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이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환경보호 활동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환경의 꿈나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계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 참석한 학생들의 토론 내용, 재해 대비 친환경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발표한 학생들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우리나라 친환경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진행은
본 연합회에서 선발된 6명의 중고등학생이 봉사활동 또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재해 대비 친환경 교육에 대하여 3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 상호 간에 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주제당 토론은 3명 이내로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혜원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류에게 닥친 자연재해는 인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왔습니다. 인간은 늘 자연재해 앞에서 나약했고 또 이것들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인간에게 단순한 피난적 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인간에게 돌아온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빈도 및 강도면에서 강화된 자연재해들이 등장하고 이는 피해 규모도 더 크고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는 곧 인간의 피해 증가로 그리고 또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연합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후 FA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는 30년 전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1조 5천억 달러,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72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닌데요. 이른 봄부터 여름 내내 한반도에 가뭄을 발생시킨 슈퍼엘니뇨, 그리고 한반도의 여름철을 위협했던 슈퍼태풍까지 어쩌면 인터스텔라에 나온 혹독한 가뭄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역시 더 이상 터무니없는 공상이 아닌 우리의 가깝고도 먼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재해들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대비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엘니뇨 및 라니나 현상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계 전문가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국제기후예측연구소 등과 연계한 대안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일찌감치 폭설을 대비 중이고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술 발달을 위한 연구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며 각종 산업의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도 강화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미리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대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겠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의 시작부터 정부의 관리 및 지원, 범지 부족 차원의 협력까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피해를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GP환경연합회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체험형 현장형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P환경연합회에서 안성갈치 습지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교육을 통해 습지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지는 우기 홍수 때 과다한 수분을 흡수해 경기때 공급하는 등 스펀지와 같은 주문한 수문학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 온도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국지적 기후 조절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뒤에 거는 그냥 넣으면 그냥 그 앞에 한 위에서만 해. 한 단어 위에서.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GP환경연합회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체험형 현장형 교육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P환경연합회에서 안산 갈대 습지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교육을 통해 습지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지는 우기, 홍수 때 과도한 수분을 건기 때 공급해주는 등 스펀지와 같은 중요한 수문학적 역할은 물론 대기 온도를 조절해주는 국지적 기후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포늪과 같은 남산 협약에 등재된 습지를 18곳이나 갖춘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이론적 교육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자연 및 환경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우연히 올려다 보게 된 시골의 아름다운 하늘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너무 지켜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서의 관련 체험 및 경험을 쌓으며 자연 환경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의미를 지니게 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존재이자 또 어쩌면 인간의 이기심, 또 자만심에 주는 자연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러기 위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인간과 지구가 오래도록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는 인재라는 주제로 자연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처리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 예측과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자연재해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험형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반대 의견 또는 도움될 말이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네, 하세요. 네, 제가 김혜원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숙제에 대한 국내 홍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대한 홍보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남설휴학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숙지 협약에 우리나라 숙지를 등록시키는 등과 같은 활발한 국외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더욱 다양한 해외 홍보가 이루어지려면 숙지를 우리나라의 자랑으로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숙지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숙지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자국민에 대한 국내적인 홍보에 조금 더 우리나라는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그럼 다음 학생. 이기태 학생 발표해 주세요. 제가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 주제를 택했냐면 요즘 들어 날씨가 덥다고도 느꼈었고 시장에서도 우연히 들은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의 수다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엘니뇨 현상은 바다의 수온이 5개월 이상 평균보다 0.5도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공해 때문인데요. 그 공해는 공장의 폐소물질, 자동차 매연,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쓰레기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GP 활동 중에 있었던 쓰레기 줍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사소한 쓰레기가 모여서 환경 오염이 되는 건데 이런 사소한 이유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태양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머물게 되면서 바다의 수온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는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의 서식지는 감소하고 바다의 수면은 증가해서 나라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미는 집중호우로 홍수의 피해가 적지 않고요.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나 아니면 호주 북부 쪽에서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식수, 식량, 질병 위기 확률도 증가하고 태풍의 빈도나 세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조 현상이나 각 지역의 농수산물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상인들에게는 울상을 짓게 합니다. 이러한 엘니뇨 현상이 3달 이상 지속되면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날씨가 심하게 변덕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며칠 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 현상을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 현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당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감히 엘니뇨 현상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내려줄 방법 첫째는 나무 심기입니다. 주변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재활용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지 뒷부분에는 이렇게 빈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물, 전기 낭비하지 말기입니다. 넷째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다섯째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심을 갖고 실천하라는 예시입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국가의 엄격한 법을 제정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 반성하는 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음성장치를 설치하여서 여기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이렇게 띄는 그런 것도 좋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TV나 아니면 휴대폰, 또 라디오, 컴퓨터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태 학생은 운동을 잘해서 그런지 몸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많은 연구를 했군요. 엘니뇨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 중에서 특히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과 피해 사례를 들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나무 심기, 폐품 재활용, 물이나 전기 등 에너지 절약, 쓰레기 처리 등을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국가는 강제 규제보다는 환경 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윤지연 학생. 이태 학생께서는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자연환경의 보호가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교통의 수요를 지키는 요인에는 분명히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기 싫어서,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라도 사람들이 교통 수요를 지키는데요. 이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윤지연 학생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너무 원하는 답을 이렇게 하려고 강제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원하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아기한테 너무 윽박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아기는 기가 죽어서 잘 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자유롭게 두고 그냥 엇나가지만 않게 바르게 유도하기만 한다면 잘 자랍니다. 그것을 예시로 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이렇게 국가가 벌금을 이렇게 물어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유도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있어요? 네, 문지연 학생. 전 이태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쓰레기를 버렸을 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규제로 사람들을 속박하면 그 과정에서 인권 탄압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 규제가 심각한 나라 중 싱가포르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강력한
생각합니다. 네, 법 규제와 통제보다는 교육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토론들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부영양화와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영양화는 바다, 강, 호수 등의 영양 물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발생하는 수질 악화 및 수중 생태계 교란 현상을 말합니다. 물속의 생활하수나 산업배수, 가축 분뇨 등의 유기물질이 유입되면 물속의 질소, 림과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집니다. 이 영양물질로 인해 물속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해양 생태계가 교란이 되어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제는 자정 능력이 있어 어느 정도 양의 영양물질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화 이후 산업배수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영양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여름 4대강에서 부영양화로 인해 녹조 현상이 발생해 일명 녹차 가대강이라며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한 산업배수의 과다 유입으로 해양생물들의 중금속 섭취로 인해 이따이따이병, 미나마타병과 같은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합니다. 부영양으로 인한 손실을 정상화하기까지 수년이 걸림으로 예방이 중요한데요. 우선은 주요 영양염류 질소와 인의 유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인의 다량 포함하고 있는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에서는 활성탄 사이포로 영양염료를 일괄적으로 제거하거나 공기주입, 혼합법 등으로 물속에 산소를 주입해주는 등 또한 부영양화에 대한 신뢰식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영양화는 해양 생태계에 교란시켜 물고기들을 떼죽음하게 만들고 그 지역의 바다를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인간에게도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현상이지만 아직 부영양화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부영양화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쳤습니다. 네, 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태 학생. 저는 문지은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미나마타병이랑 이타이타이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따이따이병이 뭐냐면 일본에서 발생한 병으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뼈가 휘고 관절이 부러지는 병입니다. 일본어로 아프다는 뜻인 이따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또 미나마타병은 뭐냐면요. 또 일본에서 발생한 병입니다. 일본의 미나마타시에서 수은을 포함한 어류를 먹은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걸려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병입니다. 미나마타병은 신경세포에 큰 악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을 전신마비, 발작을 하게 만들고 특히나 수은은 배출이 안 되고 몸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류 등을 섭취함으로 인해 생물 농축이 될 수 있으니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없으세요? 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폐건전지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환경 보존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예, 다음 학생. 윤지원 학생 발표해 주세요. 저는 환경 보호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머리를 감을 때 물 아껴 쓰자, 아니면 양치할 때 컵에 받아 쓰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제가 봉사활동에 참여했었는데요.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레기를 줍고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그냥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놓은 방법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기타 학생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면 재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인데요. 이 종이는 저는 이면지가 나오면은 저는 이 종이를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종이가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는 것은 되게 적은 양의 종이를 아낄 수 있지만 제가 학교 그리고 전국의 학교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이면지를 활용한다면 우리의 국가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의 재활용에서는 종이가 아닌 금속의 재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도시광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시광산은 버려진 폐 가전제품 그리고 폐 자동차 등에서 금속을 뽑아낸 건데 여기에서는 금, 은, 알루미늄, 히토리움 이런 그 여러 가지 금속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광산의 폐 휴대폰 1톤에서는 금 400g, 은 3kg, 그리고 주석 13kg, 니켈 16kg, 그리고 리튬 5kg을 생성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시광산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자연에서 채취할 때 나오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이는 환경보호관법에 대해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선생님,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의 방법의 신뢰로서 생활용수 절약, 이면지 재활용 확대 등 물자 절약, 학교 현장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폐가전제품, 폐자동차, 폐휴대폰 등에서 금, 은, 알루미늄, 니켈 등 금속 자원을 얻어내는 폐활용은 폐기물 양을 줄이고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로 우리가 스스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원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질문 등 보충 설명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윤지원 학생의 질문이 있는데요. 도시광산에서 채취되는 자원의 양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생산됩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사람들은 요즘에 모두 알고 있죠.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만약 잘 쓰지 않으면 그 폐기물은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광산에서 채취한다면 그리고 또 도시광산은요 사람들이 물자를 많이 버리기도 해서 또 도시광산의 양도 되게 대규모로 커지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폐기물을 채취한다면 금속 자원을 채취한다면 엄청난 양의 경제적인 비용 그러면서도 정말 그 필요한 금속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의견 있으세요? 네, 그럼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민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자연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지진, 해일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위력은 강해지고 오는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인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되고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을 정확하고 신속히 하여 빠른 대비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에 창문이 깨질 수 있으니 창문에 테이프를 S자 형태로 붙이거나 신문지를 물에 적셔 창문에 붙여 창문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옥은 문을 나무와 한지로 만들어 유리처럼 파편이 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단을 두어 습기를 방지했는데 기단은 습기 방지뿐만 아니라 집이 물에 잠기는 것까지 막아주었습니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이므로 대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비 방법으로는 재난 대피 훈련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은 화재 위험성 있는 가스밸브를 잠고 머리를 보호하며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숨는 것입니다.
1번의 경우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국가이기에 지진 대비법이 철저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지대를 설치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층마다 넓은 간격을 두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한 건설법이 일본보다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건설법을 더 안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한 바람에 의한 해일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해일은 강한 풍속으로 인한 파도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해일이므로 풍속이 빠른 날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은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므로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된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자연재해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아끼고 신개발 에너지를 개발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민 학생의 굵은 바리톤 목소리로 자연재해 중 태풍, 지진, 해일에 대해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태풍의 위력과 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태풍, 해일, 지진에 대한 조기 감지와 신속한 대처, 지진 대비 건축 설계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두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원을 아끼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은 학생 토론해 주세요. 아까 전에 김주민 학생은 그 지진에서 건축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다들 재난 대피, 아니면 화재 대피 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학생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다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수업을 안 한다고 좋아하지 우리가 이렇게 쓸모있는 교육 받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컴퓨터실 내려가서 와 놀자 이러고 그냥 내려가고 이게 진짜 자기의 인생에 쓸모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학생들이 이것을 좀 심각하게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깨닫게 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쓸모있는데요. 그 지진이 자주 나는 국가에서는요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나면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몸에 익혀진 대로 빠르게 대피하고 그리고 인명 피해가 거의 나지 않도록 그래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이런 재산 피해는 많이 나도 인명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실제로 쓸모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지원이는 역시 그 환경교육에 대해서 많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원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뿐 아니라 모든 지도들을 아주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으세요? 네, 김혜원 학생 토론해 주세요. 네, 저는 윤지원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지진이나 해일 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지원 학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교육 등을 통한 사람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IT 지진 당시 지진에 익숙지 않았던 사람들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일한 인식은 강화 후의 쓰레기 방치 및 미흡한 배수 처리와 농시설 관리 등으로 이어져 댐의 기능 상실, 건물 붕괴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켜 태풍 및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또 자연재해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연재해 위험성에 대한 현재 안일한 인식 변화가 최우선으로 촉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김주민 학생이 말씀하신 건축법 및 탄탄한 설비 지원 등과 같은 기술적인 면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될 때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있어요. 예,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토론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학생 발표해 주세요.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박성현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은 화석연료입니다. 저는 지금 화석연료의 장단점과 그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의 강점은 쓰기 편리하고 이 분야에 이미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이미 화석연료를 쓰는 장비들이 많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는 가격도 낮고 구매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진행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발생 그리고 화석연료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석유는 2040년 내지 2065년도에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액화석탄은 석유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또한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석탄 역시 2112년도에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바다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들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화석연료가 쓰기 편리하고 가격이 낮지만 화석연료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니 하루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대체 에너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열발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열발전소의 강점은 전력을 생산할 때도 발전소를 지을 때도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발전소보다 지열발전소는 건설 가능 지역이 훨씬 더 많고 이 발전소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케이스는 이미 석유 시추 기술들이 좋아서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 작업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단점은 건설 비용이 높다는 사실인데요. 이 점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있는데요. 아시아 최초로 비화산지대에 위치해 있고 2015년도 12월에 완공, 201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처음에는 1.5MW에서 시작해서 20MW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핵융합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소의 강점은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게 핵융합을 통해서는 불활성 물질의 헬륨만 나오기 때문에 온실 물체인 이산화탄소나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핵 폐기물도 원전의 0.04%만 나오고 모두 중저중위급이어서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 발전소에 필요한 자원은 수소와 리튬인데요. 이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풍부하여 무한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소 연료는 1g이 석유 8톤에 맞먹는 에너지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은 원자로가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견뎌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발전에 쓰이는 또 다른 자원 삼중수소의 가격도 높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점은 역시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는 2040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실험로를 2008년도에 완공시켰고 그리고 실험로에서는 중수소 플러스 중수소 핵융합을 하지만 진짜 핵융합 발전소에서는 중수소 플러스 3중수소 핵융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차세대 핵융합으로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헬륨-3이라는 희귀 원소를 사용할 것인데요. 헬륨-3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3중수와 달리 매우 안정적이고 핵융합을 하면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전하를 띠는 양성자이니까 이걸 이용하면 터빈을 돌리지 않고 바로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로 나우르는 옛날에 인광석을 대량 채굴하여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한국 평균 소득이 5,000달러였을 때 나우르의 평균 소득은 2만 달러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구매와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했던 이 부유한 국가는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인광석이 고갈되면서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원조를 겨우 먹고 사는 초라한 섬나라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이 섬 자체가 가라앉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생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래 세대의 가난과 절망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체 에너지를 신속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네, 성현이는 선배들이 조사한 것에 못지않게 꼭 그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 같이 차근차근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화석 연료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해 발표했는데 인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화석 연료는 쓰기 편하고 가격이 낮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머지않아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대체 방안으로 지열발전소, 핵융합발전소 등 환경 오염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생산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여 미래 세대에게 가난과 절망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태 학생 토론해 주세요. 네, 박성현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화산지대에서도 지열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화산지대에 지열발전소를 지어야 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화산지대에 지어도 충분히 지열 생산이 가능합니다. 화산지대보다 땅속으로 훨씬 더 깊이 파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비화산지대에 지어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있어요? 네, 주민희 학생 토론해 주세요. 네, 저는 박서현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의 지열발전소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천에 조력발전소가 있고 제주도에는 하급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발전소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네, 야, 우리나라의 미래의 환경 전문가들이 여기 모두 다 모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만 이제 퇴직 후 남은 열정을 오직 환경보호 활동에 쏟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재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연합회 차충근 상임대표로부터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재대비 친환경 교육 방송 토론을 보면서 참가한 학생들이 1년 동안 본 연합회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참 잘 받았고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한 스스로의 환경의식 변화로 전 세계인의 과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해결책을 나름대로 잘 준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준 수원 부시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은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실천해야만 재난과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과 준비하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단법인 GP문화환경 보호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수원시 중부일보가 후원하는 재대비 친환경교육 방송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